네,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랄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걸 언뜻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캡스톤이라든지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떤 뭐 생각의 발전법,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프로토타이핑 방법 등등에 대한 어떤 뭐 필요를 발견하기도 했고, 또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이런 개념은 꼭 무슨 제품을 만들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처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고령 사회지, 우리 저출산, 뭐 굉장히 또 뭐 코비드 19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다뤄 나가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회사나 뭐 사회에서 원하는 역량들이 어떤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엔트러프리너십의 하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창업해서 돈을 버는 이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 가치의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뭔가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메커니즘이라던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인트로덕션은, 우리는 사실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그냥 하고 산다고 했죠. 밥 뭐 먹을까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약간 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 있잖아요. 진짜 이거 신박한데 뭔가 이거 잘하면 대박 나겠는데? 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그거 한번 해보자. 말로는 일단 그렇게 던져놓고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대부분은 그냥 한번 반짝하고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게 많죠. 대부분은요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공상같이 생각하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물론 그 사라졌다가 다시 주워 담아지기도 하죠 나중에. 그 중요한 건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 뭔가 내가 뭐 이 기숙사에 살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소통의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관심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어떤 학생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뭐 약간 제3세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죠. 어떤 의료 혜택을 잘 못 받는 혹은 교육을 잘 못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 관심이 있으면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근데 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 관심을 두고 그게 어디에 적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구 그리고 전구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그 적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처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 머릿속에 관심이 있는 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일단은 종이에 적으면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 종이라는 세상에. 그죠? 적어 두거나 혹은 옆 사람한테 말하면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언젠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계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세상 밖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 진지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밖에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 모든 게 다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뭔가 가치가 있다든지 다뤄볼 만한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머릿속에서 나오고 다뤄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투자하게 되죠. 시간을.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세상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나쁜 아이디어는 없어요. 잠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랫동안 빛을 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좋고 나쁜 것 따지고 싶진 않고, 얼마나 이게 그 시대에, 그 현실에 부합하고 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 시대가 빨라서 망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늦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잘못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고
오프라인에서 뭐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막 기획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람들이 못 만나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좋고 나쁜 거를 우리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그게 오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목을 잘못했는데, 자, 인트로덕션 3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가지 시사점이에요. 3가지가 아니고 5가지. 자, 5가지 시사점. 첫 번째,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라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별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꾸 이게 별로야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제 아이디어가 더 좋아,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는 굉장히 이제 엉뚱하고 재치 있고 뭐 그 옆에 있으면 웃기고 즐겁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우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발산적이에요. 뭐 새로운 뭐 재치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신감이 있어요. 새로운 생각,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자신감이 있다고요. 자신감이 있으면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두고 아이디어 뱅크다. 뭐 너는 정말 뭐 진짜 재미있고 참신하고 신박하고 너랑 있으면 재밌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고, 난 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라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좀 진지하고 매사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아이디어를 발상하자라고 하면 부담을 느껴요. 나는 별로 저 아이디어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발산적인 사고력만 있는 사람을 가지고는요, 혁신적인 상품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에 아이폰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발산적인 사람은 아이폰 가지고 우리 코로나를 측정하는 그런 아이폰을 만듭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코로나를 이렇게 화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도 필요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절대로 발산적인 사람만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어울릴 때는 좀 재밌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폰,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위성, 이런 최첨단 기술과 혁신은 이 공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말다가 아니고 각자 다르다는 거죠. 영역이. 여러분은 좀 어떤 편이세요? 본인이 어느 쪽에 발달했는지. 사람마다 좀 발달한 쪽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 더 많이 발달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이 있죠. 뭐 수학이라든지 어떤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약하고, 하지만 예술적으로 뭔가 표현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런 쪽으로는 정말 무지하거나 혹은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뭐 계산, 공학,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것뿐이지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거예요. 우리는 창조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만 창조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이 창조성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뜨거운 창조성. 막 그냥 막 발산하고 재밌고 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나오고 옆에 얘기하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감성적이기도 하고 다분히 추상적이기도 하죠. 구체적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은 차가운 창조성이에요. 이것도 창조성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리를 만들어내고요. 메커니즘을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다양한 어떤
그 대안들이 있으면 그 대안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공학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죠. ICT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분명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차가운 창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디어에 좋고 나쁨이 없고 아이디어가 또 없는 사람이 없고 조금 다른 종류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쪽 뇌만 가진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한쪽 뇌만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감각적이고 이런 발산적인 우뇌가 덜 발달해도 음악을 들으면 신나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몸을 흔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개발할 수가 있어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 공학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 다양한 사람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협업과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지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말고 나의 역할이 있고 다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협업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2학년 대부분. 앞으로 여러분들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수업도 같이 듣고 서로가 누군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난 어떤 게 강점이고 쟤는 어떤 게 강점이니까 우리 서로 만나면 시너지가 나겠네. 결국 캡스톤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잘 맞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 바래요. 두루두루 알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번 그런 눈을 뜨고 잘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러시아 과학자인데 트리지라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만든 사람이 인간은 창의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체계화된 방법론을 가지고 창의적인 그러니까 우뇌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탄생해서 처음에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면 탄생이라고 합시다. 머릿속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소멸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발전합니다. 우리의 처음 생각은 굉장히 미약해요.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가 끝을 창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각적이고 파편적인 생각들이 발전해 나가서 결국 뭐 아이폰도 되고 테슬라도 되고 뭐 인공위성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조각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요. 이 전체 그림이에요. 큰 그림. 퍼즐 하나 가지고 전체를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퍼즐을 가졌고 딴 사람은 저런 퍼즐을 가져서 서로 그런 퍼즐 조각을 얻다 보니까 점차 그림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고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음 뭔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발전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든지 그게 계속 발전되고 첫 모습은 거의 다 변해요. 캡스톤 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캡스톤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처음에 우리 이런 걸로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고 캡스톤 발표할 때 보면 처음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걸 그대로 하는 팀 하나도 없어요. 다 중간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실현 가능성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발전 과정 가운데 더 좋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아이디어여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면 혁신적인 제품이야 라는 건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적절한 이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발전되고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 아이디어는 과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어떤 방법들이고 절차적인 것들이죠. 단순히 머릿속에서 우리가 서로 토론한다고 발전되진 않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평가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검증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검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즐 조각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는 나 혼자 내서 그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어떤 아이디어는 계속 덧붙여지거든요. 이 아이디어의 특성상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아이디어에 뭔가 애드를 해요. 그럼 얘가 점점 커 나가는 거죠. 발전돼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건 내 아이디어야. 내가 처음 제시했어.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별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협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오히려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이걸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점점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절대로 아이디어의 주인을 매겨서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이디어를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디어는 첫 번째 처음에 어떤 퍼즐 조각 중에 어떤 퍼즐 조각은 버려질 수도 있어요. 처음 아이디어가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한번 입 밖에 나와서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듣는 순간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고 또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어떤 큰 도움을 주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공유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어의 주인을 정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애지중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겨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아이디어를 내보자 했는데 누군가 내 아이디어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왠지 알아요? 뭔가 내가 머리에서 짠해서 탁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나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비평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그냥 누군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내가 낸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그 아이디어를 쉽게 내고 또 쉽게 버리고 또 쉽게 내고 쉽게 버리고 남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서로 또 협업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 네 번째 시사점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끝나면 결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해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뭐가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디어가 성공을 해내야 돼요. 제품이 돼서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 제품 진짜 좋아. 이거 누가 아이디어 낸 건지 모르겠어 라고 아까 뭐 스마트폰 얘기 나오고 누워서 잘 때 이렇게 거치대 같은 얘기 했는데 또 압축백 있잖아요. 여행 갈 때 압축백 그런 것들을 써보니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압축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뭐 나는 그거 좀 별로 상업성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그것을 성공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서의 이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지 결코 처음에 그 조각적인 생각 가지고 아이디어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딱 했을 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칭찬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뭐 이런 말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실패한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이디어만 좋다고 한 거 가지고 혁신적이라고 하진 않고 여러분이 혁신을 이루어내야지만 그거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얻게 된다.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런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의 원형 같은 혹은 이런 날개를 제시를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날아? 사람은 날 수 없어. 그리고 저걸 만들어 봤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떠 있을 수는 있겠죠. 공중에 오래. 하지만 추락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누구든지 저게 혁신적이라고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날아다니게 하고 헬리콥터를 날아다니게 하면서 저거를 먼저 생각해낸 다빈치를 칭찬하는 거예요.
혁신적, 그 사람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것을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사람,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이런 비행체들이 지금은 있으니까.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돼야지만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는 거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안 볼 텐데 이 동영상 보면은 여러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던지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기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방송할 때. 저 전에는 뭔가 저 스마트폰이라고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 피처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터치 스크린도 있고 근데 아이폰 같은 건 없었어요. 아이폰은 처음에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나왔어요. 인터페이스적으로나 인터랙션적으로. 그래서 저 영상은 좀 추천하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저런 것들 누군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저거를 만들어내고 발표를 딱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도 수많은 아이디어는 버려지고 그래서 실패 혹은 버려지는 그런 것은 사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아이디어로 나갈 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가야 되는 순서예요. 쉽게 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성공했는지를 거기서부터 배우게 돼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멘트 재료를 1600번 바꿨어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근데 계속 바꾸기만 하고 실패하고 바꾸고 실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특허 굉장히 많은데 이 재료를 바꾸다 보니까 불편해요. 뭔가 재료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또 뭔가를 발명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아이디어와 발견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라이트 형제 805번 실패했대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실패한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비행기 모양이 계속 바뀌고 결국 806번째는 떴겠죠. 이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이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캡스톤을 하는데 캡스톤 끝에 가서 한번 실패해버리면 큰일 나죠. 뭔가 capstone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하게 실패해야 된다는 거, 좀 가볍게 실패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또 다른 시도 해보고 이런 정도의 가벼운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을 지식을 채워 나가고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나중에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왓슨은 실패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성공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실패가 얼마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맞죠. 그 다음에 P&G의 전 회장은 나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실패를 선물로 생각한다. 실패가 없었으면 배울 수 없었던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 빌 게이츠 여기 보면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하면은 창조성을 자극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왜냐면 실패는 문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밤낮 없이 그 문제에 골똘히하게 해서 해결해낸 사람, 그 사람을 나는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도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다. 나는 실패를 끌어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게 대표적이에요. 막 사람들을 보고 그냥 해봐라 그래요. 그 실패했어?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실패한 것도 그걸 통해서 분명 얻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큰 실패를 하더라도 자르지 않아요.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실패한 사람을 더 쓰려고 하는 거죠. 회사들이. 작정하고 실험해야 된대. 실패를 작정하고. 실패를 목표로 하래요. 우리 이 목표는 실패야. 막 하다가 실패했어. 근데 왜 실패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다가 성공할 때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죠. 그 경험을. 김영세 씨라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디자이너인데 네, 실패는 연습이래요.
그래서 모범생이 되지 말고요. 모험생이 되라고. 모험하면서 실패도 하고 때로는. 근데 나중에 모험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끝에 나중에 가면은 모범생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탁 지켜서 하는 사람들보다 자꾸 틀려보기도 하고 여러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 경험이 소중한 거죠.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머리 아플 일도 없고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마음 상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머리 아픈 이유는 내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작동하기 때문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열정이 있으면은 그 문제에 달려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뭐 하려는데 잘 안 되고 팀원들은 잘 안 따라주기도 하고 막 허트 브레이크 하죠. 근데 그런 패션도 없는 사람은 뭐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마음 상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고 터부시하지 말라.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성장인 거죠. 그래서 5가지 시사점. 자,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아이디어는 발전합니다. 혼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소유를 주장하지 말고 성공해야만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